지금부터 아크로니스와 에티버스가 함께하는 IT 세일즈를 위한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간단한 안내사항 전달드립니다. 오늘 웨비나는 아크로니스 코리아의 장석준 이사, 전영근 부장과 에티버스의 하민수 부장이 통합 보안 서비스로 연금처럼 쌓이는 내 매출이라는 주제로 총 4가지 세션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각 세션이 모두 인사이트 가득한 내용으로 준비되어 있으니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웨비나에 참석하신 분들을 위한 이벤트와 경품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웨비나의 각 세션을 더 효과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세션이 종료되는 시점마다 퀴즈 이벤트를 준비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정답을 채팅창에 입력해 주신 분께 베스킨라빈스 기프티콘을 보내드릴 예정이오니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좋은 질문을 올려주신 분들을 선정하여 베스킨라빈스 기프티콘을 드릴 예정입니다. 웨비나를 시청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Q&A 질문을 등록해 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설문조사 기프트입니다. 설문조사 링크는 웨비나 종료 전 화면에 띄워드리는 QR코드를 통해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웨비나 참석 후 설문까지 참여해 주신 100분을 추첨하여 메가커피 기프티콘을 전달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한 설문을 통해 상담 미팅을 시청해 주시면 라이트 멀티 고속 충전기를 증정해 드리고 있으니 오늘 웨비나를 통해 아크로니스 통합 보안 솔루션에 관심이 생기셨다면 꼭 미팅 신청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웨비나에 참석한 분들을 대상으로 준비한 기간 한정 이벤트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 웨비나 참석 후 파트너십 가입까지 완료한 분께 모바일 주유권 5만원권을 보내드리는 이벤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웨비나를 통해 얻어가실 수 있는 혜택이 베스킨라빈스, 커피 기프티콘, 고속충전기, 모바일 주유권까지 총 4가지나 됩니다. 평소 통합보안 서비스 사업 및 MSP 사업에 관심이 있으셨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도입은 물론 저희가 준비한 총 4가지의 특별한 혜택까지 모두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IT 세일즈를 위한 웨비나에 아크로니스와 함께 진행하는 에티버스의 하민수 부장입니다. 저도 영업이지만 누구보다 가장 바쁘신 세일즈 분께서 저희 웨비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웨비나에는 아크로니스 클라우드 세일즈 담당 장석준 이사와 기술 담당 전영근 부장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분 잠깐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크로니스에서 클라우드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장석준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많은 준비를 했는데 아무쪼록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크로니스에서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전영근 부장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통합 보안 솔루션으로 연금처럼 쌓이는 내 매출이라는 다소 자극적인 제목입니다. 왜 이런 제목을 붙이셨죠? 클라우드 사업의 핵심이 지속적으로 쌓이는 매출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 이제 국내 클라우드 시장을 보면 약 한 5조 규모까지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클라우드 MSP 시장도 많은 기업들이 진출을 하고 있고 또 진출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회사들이 아직 수익 분기점을 넘기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력 및 기술 준비에 선뜻 투자하기 어려운 게 마치 심포도 이론처럼 그냥 관망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될지 고민만 하는 경우가 많은 게 사실이고요. 그럼 클라우드를 한다면 MSP 사업에 대해서 먼저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장 이사님, MSP 사업을 결국 해야 된다는 거죠? 아크로니스로 클라우드 MSP를 어떻게 시작할 수 있습니까? 네, 당연히 저는 MSP 사업을 시작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MSP 시장은 특히 아시아 지역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시장으로 보고 있고요.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지만 파트너나 고객의 입장에서는 인력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광범위한 클라우드 기술을 얼마나 많은 인력을 확보해야 어느 기간 또 투자를 해야 될지 예측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클라우드가 이아스 파스에서 사스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사스 중에서 특히 보안 시장은 시장 확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크로니스 클라우드의 사스 서비스는 데이터 보호 및 엔드포인트 보안 기능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비즈니스를 유지하면서 관리 및 운영 리포트 또는 이제 원격 지원 등 MSP 사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아크로니스가 제공을 하고 여러분들은 원래 본연의 영업과 다음에 기술 지원에 좀 더 집중을 하신다 그러면 좀 더 MSP 사업을 원활하게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존 인프라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좀 더 쉽게 접근이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짧게는 뭐 일주일 이 정도 준비하셔서 클라우드 MSP 비즈니스를 경험해 보실 수 있는 서비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다양한 클라우드 솔루션들이 있지만 저희가 이어서 말씀드릴 한 3가지 정도의 타입을 별도로 고객분들에게 데이터 보호랑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간편하게 MSP 사업을 시작해 보실 수 있는 아크로니스 클라우드 서비스를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이번 웨비나에 참석하시는 분들께 한 3가지 정도의 제한 패키지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 서비스마다의 특징이나 장점들을 설명을 드릴 테니까 꼭 들어보시고 한번 업무에 적용을 한번 해보시는 것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아크로니스의 클라우드 통합 보안 솔루션은 어떤 IT 사업 모델에 최적화되어 있을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네, 정답은 MSP입니다. 정답자는 웨비나 종료 전에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아크로니스의 기술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크로니스의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들 중에 일단 보안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이제 체감상으로 랜섬웨어 피해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말 다양한 기업과 산업군들에서 랜섬웨어 공격 사례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최근에도 뭐 TSMC나 이러한 이제 반도체 기업, 또한 이제 딥노이드 같은 AI 기업들도 랜섬웨어 공격의 대상이 되었는데요. 랜섬웨어를 공격하는 해커 집단들도 이제 점점점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같은 경우는 불특정 다수에게 랜섬웨어를 유포해서 자기들의 이제 우월함을 입증하고자 했다면, 최근에는 어떤 특정 기업들 아니면 타겟을 정해 가지고 공격하는 그러한 패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랜섬웨어 공격 횟수는 굉장히 줄었지만 그 피해 규모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크로니스에서는 이제 매년 이제 2번씩 이러한 랜섬웨어 동향 분석 리포트를 발행하고 있는데요. 올해 이제 상반기 분석 결과에 한번 따라보면 전 세계의 4대 랜섬웨어 조직이 전체 랜섬웨어 공격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4대의 높은 악명 높은 랜섬웨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면요. 먼저 이제 록빗이라고 하는 그룹 같은 경우는 지능형 랜섬웨어의 공격으로 좀 유명한데, 실제 그 랜섬웨어 방어 솔루션들을 회피하는 그러한 탐지 회피 기술을 이용해서 공격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아까 말씀드린 TSMC를 공격한 그러한 이제 랜섬웨어 조직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좀 뭐 지능화된 공격을 사용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소개할 이제 랜섬웨어는 하이브라고 하는 이제 랜섬웨어 그룹인데요. 이 그룹 같은 경우의 특징은 데이터를 암호화할 때 암호화 키를 사용해서 암호화를 하고요. 실제 그 복호화 키를 가지고 몸값을 요구하는 그러한 형태를 띠는 공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요즘 뭐 글로벌 FBI나 다른 이제 많은 기관들에서 이 하이브의 암호화 키를 복호화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에게 암호화 키로 인한 비용을 요구받은 그런 기업들에게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어서 조금 이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알아볼 기업은 이제 블랙캣이라고 하는 조직인데, 이 랜섬웨어 조직은 이제 3중 갈치 전술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먼저 랜섬웨어 공격을 하고요. 그리고 몸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해당 데이터를
퍼블릭 사이트에 유출해버립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해당 사이트를 디도스 공격까지 하는 그러한 이제 악명 높은 전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기업은 이제 블랙바스터라고 해서 이 조직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랜섬웨어로 굉장히 유명했던 콘티라고 하는 그런 그룹의 이제 그 후속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4개의 랜섬웨어들이 굉장히 유명하게 공격을 많이 했다라는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국내 기업들도 랜섬웨어 피해를 굉장히 많이 겪고 계신데요. 저희가 이제 기업 관계자 약 300분을 대상으로 랜섬웨어 피해 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따르면 약 이제 25%가 랜섬웨어의 1회 이상, 이 중에 60%는 2회 이상의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생각한 것보다 더 심각하네요. 전 부장님, 한국이 랜섬웨어 주요 타깃이라고 하셨는데 왜 그런가요? 혹시 관련 데이터가 있을까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크로니스의 2023년 상반기 사이버 위협 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한국이 전 세계에서 랜섬웨어 공격을 가장 많이 받은 국가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번 살펴보니까 이제 IT 예산 중에서 보안 관련 비용을 약 25%가 넘는 비용을 평균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랜섬웨어 맛집이라고 할 정도로 보안에 대한 인식이 취약했고요. 국내 기업들은 백업을 그냥 USB나 나스 드라이브에 보관을 한다든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관심을 기울이다가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그냥 다시 무관심해지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다른 눈에 보이는 것만 투자하다 보면 백업이나 보안은 항상 뒤로 밀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번 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횟수가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그냥 공격을 받았을 때만 보안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나가고 나면 또 무관심해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전 부장님 말씀에 정말 동감합니다. 보안 인식이 취약하다는 점을 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 고객사분들을 뵐 때도 서버 보안은 특히 신경 쓰셔도 PC 보안을, 엔드포인트 같은 보안은 신경을 좀 덜 쓰시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럼 아크로니스를 이용하면 랜섬웨어를 포함한 사이버 보안이나 데이터 보호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건가요? 정말인가요? 네, 아크로니스의 랜섬웨어 방어 솔루션이 이제 액티브 프로텍션이라고 하고 있고요. 백업과 함께 기본으로 제공되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비용 부담 없이 사용해 보실 수 있는 솔루션이고요. 엔드포인트 장치에 만약에 랜섬웨어 공격이 발생했을 때 해당 프로세스를 중지시키고요. 사용자한테 알릴 뿐만 아니라 해당 프로세스에 의해 영향받은 파일들까지도 캐시를 이용해서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주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다른 랜섬웨어 방어 솔루션들이 많이 있는데 랜섬웨어를 발견했을 때 중지를 시키거나 제거하는 데 그치고 있는데요. 액티브 프로텍션 같은 경우는 랜섬웨어 영향받은 파일들까지도 찾아서 원래대로 되돌려 놓는 그러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많은 다른 백업 벤더들이 랜섬웨어 방어 기능이 있는 그러한 백업 솔루션을 사용하라 라고 광고를 많이 하는데요.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백업 데이터는 랜섬웨어 방어를 할 수 없습니다. 단지 랜섬웨어 감염된 장치를 백업 파일을 이용해서 원상태로 복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즉 랜섬웨어 방어 기능이 아니라 대응 기능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이미 감염돼서 업무에 지장이 있는 상태에서는 백업 파일로 복구하는 것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 혹여라도 발생할 수 있는 랜섬웨어 사고에 대비해서 최후의 보루로서 백업 파일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백업 파일은 랜섬웨어 영향을 받지 않는 클라우드에 보관하는 게 더욱더 안전하고요. 랜섬웨어에 대한 방어는 예방 및 탐지가 우선이고 최후의 보루로 변조 불가능한 백업 파일을 만들어 대응하는 게 랜섬웨어 피해를 막기 위한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크로니스의 보안 기능은 글로벌하게 입증되어 있는 기관에서 이미 다 입증이 됐고요. 보시는 것처럼 AV 컴패러티브나 VB100 같은 인증된 기관에서 이미 인증이 됐습니다. 최근에 시행된 그런 테스트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
저희가 이제 뭐 보안 그 시나리오별로 테스트에서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거뒀고요. 더 고무적인 것은 이제 오탐률이 0%였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디텍팅을 잘하고 탐지를 잘하는 솔루션일수록 그에 대한 오탐률도 높아지기 마련인데요. 저희는 오탐이 0건이라는 그런 결과를 받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마레오 테스트에서도 100% 탐지와 오탐률 0건으로 최고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실제로 아크로니스의 보안 서비스가 어떤 방식으로 동작하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처음에 알아볼 것은 랜섬웨어가 우리의 PC나 이런 장치에 들어왔을 때 아크로니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이후에는 이제 콘솔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까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용자의 장치에 랜섬웨어가 들어오게 되면 처음에 1차적으로 액티브 프로텍션이 반응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혹여라도 액티브 프로텍션을 뚫고 사용자의 장치에 있는 파일을 암호화하기 시작한다면 그때 행동감지 엔진이 동작하게 됩니다. 행동감지 엔진이 동작해서 데이터에 접근하는 패턴을 분석을 해서 글로벌 데이터베이스와 서로 매핑을 통해서 만약 이 접근이 블랙리스트로 확인이 된다고 하면 이 프로세스를 즉시 중지시키고요. 클라우드에 있는 백업 파일이나 캐시를 이용해서 원래의 상태로 영향받지 않은 파일의 상태로 되돌려 줍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콘솔에서 실제 이게 어떻게 구현되는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먼저 장치를 선택을 하시게 되고 작업을 클릭하시게 되면 현재 적용되어져 있는 보호 계획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해당 보호 계획에서 보안 계획, 현재 액티브 프로텍션 설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의 상태로 구분이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랜섬웨어가 발견되었을 때 그냥 알리기만 함으로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 프로세스를 중지시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제 영향받은 파일까지도 캐시를 이용해서 되돌리는 그런 방식으로 선택을 하실 수 있고요. 먼저 저희는 이번에는 알리기만 함으로 하나만 먼저 설정을 해놓고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알리기만 함을 클릭을 하고요. 보호 계획을 저장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설정된 계획들은 실제 작업 이력 창에서 보호 계획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설정이 완료되었는지까지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럼 이렇게 완료된 보호 계획을 실제 장치 내에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장치 내에 미리 만들어준 폴더와 랜섬웨어 시뮬레이터라고 하는 랜섬웨어 발생기를 이용해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시뮬레이터를 실행을 했고요. 실제 테스트 데이터라고 하는 폴더 내에 있는 파일들이 이렇게 암호화가 돼서 알 수 없는 형태로 보이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었고요. 실제 콘솔 내의 경보창을 통해서도 해당 랜섬웨어 영향받은 파일들, 그 리스트들에 대한 정보들을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러한 파일들을 지금은 알리기만 해놨기 때문에 따로 아무런 반응을 안 했고요. 그냥 랜섬웨어로 암호화가 됐고 실질적으로 파일들도 다 감염돼 버린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프로세스 중지로 설정을 하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아까 보호계획 설정한 화면으로 들어가셔서요. 실제 보호계획 안을 다시 한번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호계획 안을 보시면 현재는 알리기만 함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하셨고요. 이번에는 프로세스 중지를 선택을 하고 저장을 다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호계획이 실제적으로 저장된 것을 확인을 하시고요. 두 번째 테스트를 위해서 경보창에 아까 남아있던 그런 경보 히스토리들을 다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보들을 삭제를 했고요. 그럼 이번엔 실제 장치 안에 테스트 데이터라고 하는 파일들 안에 있는 것을 이전에 제가 카피해 놓은 원래 깨끗한 파일들로 다시 한번 덮어 쓰겠습니다. 기존에 암호화된 파일들을 삭제를 하고요. 새로운 깨끗한 파일을 카피를 했고 실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진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파일이라는 걸 알 수 있으실 거고요. 그러면 이제 실제 시뮬레이터를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네, 랜섬웨어 시뮬레이터를 실행을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아까 실행될 때랑 조금 다른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고요. 네, 폴더 안에 들어가 보시면 몇몇 파일들은 암호화가 진행이 됐고 나머지 파일들은 깨끗한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랜섬웨어가 파일을 암호화하기 시작했다가 이 프로세스 감지에 디텍팅이 되면서 중지된 그러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경보창도 확인해 보시면 프로세스가 발견돼서 중지를 했지만 그래도 영향받은 파일들에 대한 리스트들, 그런 것들까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실제 파일 안을 보시면 이렇게 감염된 파일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게, 랜섬웨어가 들어와서 파일을 암호하기 시작하면 한 번에 이게 랜섬웨어다 판단할 수 있는 건 없고요. 실제 하나씩 둘씩 암호하다 보면 그 패턴을 통해서 이제 암호화인 걸 확인을 하고 중지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영향받은 파일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원본 머신으로 다시 다음 테스트를 위해서 복구를 해 놓고요. 이번에는 이제 프로세스 중지시키고 그리고 캐시를 이용해서 영향받은 파일을 돌리는 과정까지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찬가지로 경보 이력을 지웠고요. 보호 계획을 다시 한번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세 가지 대응 방법 중에 마지막 대응 방법인 영향받은 파일을 캐시를 이용해서 복구하는 그런 항목으로 선택을 한 이후에 다시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를 선택을 했고요. 저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아까 이제 몇몇 파일들이 영향받은 걸 확인을 하셨는데, 이 세 번째 항목을 선택하시게 되면 그렇게 영향받은 파일들까지도 원래 상태로 캐시를 이용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영향받은 파일이 하나도 없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랜섬웨어 시뮬레이터를 다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뮬레이터를 실행을 했고요. 아까와는 다르게 테스트 데이터 안에 있는 폴더들을 살펴보면 파일들이 영향받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크로니스의 어떤 보안 서비스에 대해서 들어보셨는데요. 지금부터는 실제 제한하실 수 있는 어떤 제한 패키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고객께는 이제 제한하실 수 있는 어떤 패키지로서는 서버나 네트워크 보안은 잘 되어 있지만 엔드포인트 단의 PC나 이메일 등의 어떤 보안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게 현실입니다. 또한 직원이 만드는 많은 문서 및 데이터에 대한 보호 및 백업을 하지는 않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객분들이. 그래서 랜섬웨어나 멀웨어, 그리고 데이터 삭제 및 이에 대한 신속한 복구 방안, 프로세스에 대한 정립이 또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랜섬웨어랑 멀웨어에 대한 보호를 기본으로 제공하면서 데이터 백업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성을 했습니다. 데이터는 로컬 또는 클라우드 등 고객이 원하시는 곳에 저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멀웨어 방어는 아크로니스에서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VM 3대에 300기가 정도는 5만원대, 그 다음에 VM 4대에 1TB 용량은 10만원대에 제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아크로니스의 랜섬웨어 보호랑 다음에 보안을 하실 수 있는 기능, 그 다음에 백업 서비스에 대한 제한 패키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아크로니스의 독보적인 랜섬웨어 차단 기술인 액티브 프로텍션을 통해 데이터 백업 서비스를 이용하면 랜섬웨어 방어를 땡땡으로 제공합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네, 정답은 무료입니다. 정답자는 웨비나 종주 전에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볼까요? 최근에 핫한 이슈 사이버 보건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에 보건력 하는데 정확히 이게 뭔가요? 네, 예전에 저희가 사이버 보건력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는 지진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 아니면 전쟁 같은 상황 속에서 기업이나 국가기관의 주요 업무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러한 방안을 찾기 위해 재해복구 시스템을 구축했거나 아니면 백업 시스템을 운영했다고 하면요. 최근에는 이러한 기본적인 요인 외에도 기업의 업무 연속성을 방해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갖추는 것이 사이버 보건력을 제대로 기업이 가지고 있다. 그런 기업의 좋은 예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야흐로 이제는 새로운 위협의 시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연재해나 팬데믹 같은 환경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격이나 데이터 삭제 같은 인적 요인들까지도 다 고려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빠르게 복원할 수 있는 방어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성공의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복원력들을 요즘에 갖추려고 많은 기업에서 이제 백업을 하고 계시긴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자신의 로컬 환경에다가 백업 데이터를 저장하신다거나 아니면 로컬 스토리지나 나스 등에 보관하고 계시고요. 심지어는 USB나 외장 하드에 보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로컬에 백업 데이터를 보관하는 방식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랜섬웨어나 머레어에 감염될 경우에 로컬에 있는 백업 데이터가 같이 감염이 되게 돼서 데이터를 못 쓰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인프라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백업 파일이 사라지는 경우 등 굉장히 많은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백업 데이터는 클라우드 같은 원격 저장소에 보관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직까지도 백업의 기본의 원칙인 321 법칙은 유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21 법칙이 3벌의 백업본을 가지고 2개의 서로 다른 저장소에, 그리고 한 군데는 원격지에 보관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이 되겠죠. 그중 하나가 클라우드 백업이라는 거죠? 네. 정확하게 파악을 하셨고요. 아크로니스 같은 경우는 전 세계 52개 지역에 전용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2021년 3월에 오픈해가지고 현재 성황리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용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클라우드 백업 서비스를 하는 데에는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클라우드의 데이터를 보관하는 데 있어서 따로 인바운드나 아웃바운드 트래픽 비용을 받지 않고 언제든지 데이터를 백업하거나 복구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뺄 때 아웃바운드 네트워크 비용이 추가로 지불해야 되는 반면에 아크로니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는 인 아웃바운드 네트워크 트래픽 비용이 무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보관할 수 있는 기간도 원하시는 만큼 원하는 양을 제한 없이 보관하실 수 있고요.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해서 데이터를 꼭 클라우드 안에만 두는 게 아니라 로컬 저장소에도 보관하실 수 있는 그러한 선택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클라우드 백업과 사이버 보건력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서 좀 더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사이버 보건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경제성과 효율성을 두루 갖춘 사이버 보건력을 갖추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 보겠습니다. 자, 우선 사이버 보건력이란 게 과연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이버 보건력이란 말 그대로 나의 IT 자원이 망가졌을 때, 피해를 입었을 때 다시 정상으로 되돌리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이제 좋은 것이죠. 그러면 왜 사이버 보건력이란 게 중요해졌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현 시점에서 우리의 IT 환경은 클라우드를 쓰고 스마트 팩토리가 있고 모바일 환경, 재택 환경 등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복잡하고 다양해져 버렸습니다. 그에 반해 이 해킹 공격이라고 할 수 있는 머레어와 랜섬웨어는 훨씬 악랄해지고 고도화되고 정교해진 이 시점에서 우리의 IT 환경이 이런 랜섬웨어나 머레어, 즉 사이버 어택을 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라는 것은 더 이상 현실에 맞지 않은 생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든 사이버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요소는 이러한 피해로부터 최대한 빨리 복구하는 것, 다시 정상으로 되돌리는 이 사이버 보건력이란 게 매우 중요해진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이버 보건력을 사실 갖추기 위해서
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비용일 것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정된 예산에서 최대한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뽑아낼 수 있는 사이버 보건력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요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이버 보건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백업과 복구 전략, 그리고 DR 인프라 구축, 세 번째로 위기 대응 계획과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우선 백업과 복구 전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랜섬웨어의 대응책으로 선택한 이 백업에 대한 이제 어떻게 하면 백업을 잘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DR 인프라 구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사이버 어택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의 실수, 그리고 이제 뭐 화재나 지진 같은 자연재해, 마지막으로 예상할 수 없는 장애로부터 그 망가진 서버 자원을 대체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테죠. 그리고 세 번째로 위기 대응 계획 능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백업 정책과 백업 데이터, 그리고 DR 인프라를 실제 DR 사이버 보건력이 필요한 시점에 있어서 가장 최고로 효율적으로 복구할 수 있는 그 계획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실제로 수행하는 능력, 이제 사람들은 모의 훈련을 통해 이제 적절한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제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백업부터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백업에 대한 기본 정책은 이제 321 정책이라고 해서 3개의 데이터 세트를 2개의 서로 다른 미디어에, 그리고 한 군데 최소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가 아닌 다른 곳에다가 따로 저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백업 데이터를 하나 가지고 있다면 분명 이것으로 랜섬웨어 대응이 될 텐데 왜 우리는 이렇게 3개씩이나, 그리고 다른 2가지 최소 한 군데 내가 데이터 센터가 아닌 곳에 저장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랜섬웨어 대응으로 백업을 선택했듯이 이 해커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고 그들의 1차적인 목표, 가장 최우선 목표는 이제 백업 데이터를 암호화시키는 것, 우리의 백업 전략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백업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들 이 백업 데이터가 랜섬웨어에 걸리게 된다면 결국 가지지 못한 것,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군데 소산해 놓는 정책을 필수라고 할 수 있지만 이 321 정책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실 이제 클라우드 저장소에 백업해 두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가 아닌 다른 곳, 이제 클라우드가 가장 최적이란 위치죠.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퍼블릭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저장하는 데에도 비용이 들며 우리가 이 저장된 데이터를 다시 끌어다 쓰는 것, 뭐 다운로드 받는다라고도 할 수 있고 이제 아웃바운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비용 역시도 별도로 청구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렇다란 말은 우리가 실제로 뭐 진짜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나의 데이터 센터가 공격을 당해서 클라우드로부터 백업 데이터를 복구시킬 일이 생길 때 그 막대한 데이터를 가져다 오는 것만으로도 CSP, 퍼블릭 클라우드 업체에 막대한 비용을 별도로 청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비싸다라는 거죠, 이 퍼블릭 클라우드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DR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제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방식으로 별도의 하나를 따로 가지고 있으면은 이것은 가장 최선의 사이버 보건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다? 이렇게 하나를 예비로 가지고 있으면 돈과 인력이 2배로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 센터를 그대로 하나 새로 갖춰 놓은 DR 센터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실제로 이 DR 센터를 가동할 일은 과연 뭐 있을까요? 이게 있어서는 안 되지만은 현실적으로 1년을 하나의 기간이라고 친다면은 DR을 전환하는 그 시간은 많아봐야 며칠 또는 뭐 몇 시간, 뭐 그 이하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쓰지도 않을 예비 자원을 위해서 2배의 돈을 쓴다라는 것은 굉장히 비경제적이고 비효율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이버 보건력을 가진다라는 것은 이제 IT 비즈니스의 연속성을 가진다와 동일한 의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제 뭐 굳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만은 이제 RTO라는 측면에서 RTO의 제로 또는 RTO의 최소화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DR과 클라우드 백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돈이 든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실제로 잘 쓰지 않음에도 돈은 거의 2배 이상, 뭐 그 이상으로 들 수도 있다라는 게 뭐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이제 아크로니스의 클라우드 백업이 이제 CSP의 퍼블릭 클라우드 백업을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크로니스 역시 전용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으며 이 고객에게 클라우드 저장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21 정책에 맞는 이 백업 데이터를 따로 저장해 둘 수 있는 것이죠. 이 아크로니스 센터의 데이터 센터 경우에는 이렇게 고객의 인프라 환경에 설치되어 있는 에이전트가 이제 아크로니스 클라우드 센터로 백업 데이터를 전송해 주는 식으로 이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아크로니스는 그렇다면 왜 경제성과 효율성을 가지고 있냐라고 할 때 첫 번째로 데이터를 꺼내는 비용, 아웃바운드에 대해서 별도의 비용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저장하는 비용 자체도 퍼블릭 클라우드 비해서 훨씬 저렴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장점으로서 이러한 백업, 랜섬웨어를 보완하기 위한 백업 데이터와 더불어 랜섬웨어에 아예 걸리지 않는 예방적 측면의 탐지, 차단, 복원 능력, 기능을 이제 별도로 이제 무료로 제공해 주는 이런 효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랜섬웨어에 대응하기 위한 백업 데이터도 가질 수 있지만은 랜섬웨어 자체에 걸리지 않기 위한 예방책 역시도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업 데이터의 무결성, 안정성을 위해서 백업 데이터 자체에서 이제 스캔 기능을 통해서 머레어에 감염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 이제 사실을 이제 알려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백업 데이터를 다시 복구할 때 이 데이터는 머레어로부터 이미 깨끗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복구를 해도 이제 머레어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비싼 DR 인프라를 대신하기 위해서 바로 아크로니스의 서비스형 DR이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크로니스의 이제 DR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인프라 구축과 관리 인력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경제성이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가상화 VM을 켜줌으로써 이제 고객의 DR 환경을 맞춰줄 때 있어서 실제로 DR이 켜진 시간만큼만 지불하면 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크로니스의 D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시간으로 데이터 싱크를 맞추는 DR과는 달리 이제 고객 사이트에 이제 에이전트가 이제 만들어 놓은 백업 데이터를 아크로니스의 DR 센터의 VM에다가 적용시켜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R을 가동할 때 그때만 이 VM을 켜면 되고 그 시간 동안만 비용을 차지하면 되게 되는 구조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이제 사이버 보건력이 무엇이고 그를 이제 효율성과 경제성을 가지기 위해 필요한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사이버 보건력과 IT 비즈니스 연속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321이라는 백업 정책을 반드시 이행해야 되며 이 대안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클라우드 저장소를 사용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DR 역시도 사이버 보건력을 위해서 필요한 기능이지만 너무 비싸다. 그리고 실질적인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다라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아크로니스를 통해서 클라우드 백업을 통해서 이러한 비용적인 측면을 보다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으며 백업과 더불어 보안 기능까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DR 역시 마찬가지로 서비스 형태로 제공받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에 비용이 들지 않고 사용하는 만큼만 비용을 내면 된다라는 장점, 그리고 실제로 이 DR에 있어서 원본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이제 테스트 환경을 제공해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의 훈련을 위한 환경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이버 보건력이란 게 매우 중요한 이 시점에서 경제성과 효율성을 두루 갖춘 아크로니스의 사이버 보건력
백업과 DR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잘 봤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보니 클라우드 백업도 중요하지만 재복구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재복구를 도입하려고 하긴 하지만 비용, 운영, 시간 등의 문제로 도입을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작년에 난리가 났던 뭐 K모 사태 이야기도 그렇고, 기업들이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DR을 갖추곤 하는데, 실제로 재해가 발생을 했을 때 기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게 해당 사례를 보면 실제로는 잘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짚어드리고 싶은 점은, 대부분의 고객분들이 DR 구축까지는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실제 모의 테스트를 충분히 하시고 실전에 대비하고 계신지는 챙겨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아크로니스가 DR 구축에 있어 좋은 솔루션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뭐 아까도 그렇지만 정말 좋은 포인트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기업들이 이제 DR을 구축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뭐 전용선이나 인프라, 그리고 실제 구축 후 운영할 때의 그 어려움들,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DR에 대한 생각은 있어도 실제 구축 후의 어려움들, 그런 것들 때문에 주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실제 장애가 발생했을 때 DR 시스템을 가동하겠다는 의사결정, 할지 말지에 대한 DR 실행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실제 구축을 해놓고도 책임지기 싫어서 아무도 DR을 운영하지 않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는 거죠. 국내 보통 대기업들도 보면 2중, 3중으로 DR 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DR 시스템을 가동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현재 운영 시스템에 미칠 영향을 생각한다거나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해서 대규모 장애가 발생하곤 합니다. 네, DR 쉽지 않은 문제로 보이네요. 그럼 실제 시스템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도 테스트 해볼 수 있는 DR도 있나요? 네, 그래서 이제 아크로니스의 서비스형 DR이라는 컨셉이 중요합니다. 아크로니스는 DR까지도 서비스 형태로 제공합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 있는 인프라를 이용해서 고객사와 동일한 역할의 서버를 구성을 하고요. 외부 연결 및 네트워크까지 할당하는 과정이 수분 이내에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손쉽게 DR 시스템을 구축하시고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모의 테스트를 운영 환경과 무관하게 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고객사 환경에 따라서 클라우드 모드나 아니면 VPN 모드 등 다양한 DR 구성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형태로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객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DR 시스템의 운영 역시도 럼북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쉽게 자동화하실 수 있습니다. 럼북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뭐 요리책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모르는 요리를 만들 때 요리책을 참고하는 것처럼 DR 환경을 운영함에 있어서 서버를 중지하고 기동하는 일련의 이런 과정들을 하나의 실행서로 만들어서 편리하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들을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렇게 비싸게 비용을 치르고 구축한 DR에 있어서 뭐 DR 전환이라고 할 수도 있고 페일오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작업을 제대로 제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고, 그렇다면 우리가 최적의 DR 전환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갖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장표에서 이렇게 이제 DR 전환을 해야 되는데 막 고민하고 있죠. 이게 왜 이럴까요? 이게 일시적인 장애인지 또는 진짜 DR이 필요한지 너무 고민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DR이 어려운 이유는 뭐 크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첫 번째로 프로세스의 한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라는 거는 이제 뭐 스텝 바이 스텝으로 DR 의사결정을 하기 전까지 이제 진단을 해야 되는 그 과정이 있을 수가 있으며, 각 부서 간의 책임, 역할이 나눠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DR 전환에 필요한 이제 인력과 모의 훈련이 이제 필요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제 환경과 프로세스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한 DR 전환을 제때 해내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제적 비용의 부담이 있겠습니다. 사실 이 DR이라는 것이 구축하는 것도 돈이 들지만 유지 보수하는 것과 더불어 DR 전환이라고 하죠. 페일오버와 페일백을 하는 것도 막대한 물적, 인적 자원이 들게 돼 있습니다. 뭐 그냥 단순히 DR 전환, 페일오버, 페일백 한다고 끝이 아닌 것이죠. 이제 DR 전환을 함에 있어서 그 인원들이 모의 훈련을 받아야 되고 이제 준비, 레디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싼 인력들이 DR 때문에 본인의 업무를 하지 못한 채 DR을 대비해야 된다라는 것, 그 자체도 역시 돈이 드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예측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이 예측이라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이게 일시적인 장애로 해결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진짜 DR이 필요할지를 그 시점에는 쉽게 선택을 할 수 없다라는 말인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저도 그럴 것입니다. 이게 실제로 서버가 장애가 난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은 이 경우에 우리가 뭐 잠시 서비스의 가용성이 안 좋아질 수 있지만은 이 서버의 대체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진짜 DR 전환을 해야 될까? 이런 이제 고민은 이제 당장 그렇게 쉽게 선택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DR 전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서비스가 일시적인 장애로 금방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왜 이렇게 DR 전환 페일오버를 선택했니? 라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 이제 현실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결국 DR을 하던 DR을 하지 않던 기다리는 것은 사실 비용에 대한 비난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DR 책임자가 있게 되고 이들에게 이제 DR에 대한 선택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 있을 것입니다. 뭐 서비스 장애가 났고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DR 전환을 택해야 되는 시점이 오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이것은 뭐 일시적인 문제일 것이며 우리가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해서 DR 전환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라면은 결국 서비스 장애는 길게 이어지고 이제 이에 따라 고객의 불만과 고객의 이탈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이제 이러한 고객의 이탈을 걱정해 빠르게 DR을 선택했다고 한들 만약에 이 문제가 그저 일시적인 장애에 불구하다고 한다라면 그렇다면 왜 이렇게 DR 전환을 했니? 왜 이렇게 비용을 크게 썼니라는 결국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현실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대안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희는 아크로니스의 이제 서비스용 DR을 쓰시라고 이제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결국 DR의 비용이 든다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 것과 더불어 DR 전환을 하기까지도 많은 인력과 그런 이제 서버 자원적인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서비스용 DR을 사용하실 경우 인프라 구축과 관리 유지 보수에 비용이 들지 않고 그렇게 별도의 인력까지 많이 필요하지가 않게 되니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아크로니스 DR의 경우에는 이제 DR에 켜는 시간, 그러니까 VM을 켜는 시간만큼에 따라서 비용을 차지하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DR 전환을 하더라도 그리고 이것이 일시적인 장애로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짧은 시간 내에 다시 페일백을 하면 되기 때문에 비용 자체도 굉장히 절감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아크로니스의 DR 구조, 실시간 데이터 싱크가 아닌 백업 데이터를 사용한 이 DR에서 실시간 데이터 싱크가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라고 한다라면 이렇게 선택적으로 그러한 기능을 가진 서버는 이제 실시간 싱크가 가능한 DR을 선택해 쓰시고 나머지 서버들의 경우 아크로니스 DR로 선택해 쓰신다면 그런 기능적인 부분과 경제적인 부분을 모두 동시에 가져가실 수 있는 이제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우선 이 DR이라는 것은 이 자체가 큰 돈이 들고 가지고 있는 것 역시도 큰 돈이 든다라는 것. 그리고 전문 인력을 갖춰야만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로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결국 문제가 되고 우리는 신속한 결정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비용에 대해서 부담을 덜게 된다라면 신속한 DR 전환이 가능하고 비용의 최소화가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비스형 DR인 아크로니스를 쓰는 것이 그 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렇게 상황에 따라 아크로니스 DR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이제 기능적인 한계, 실시간 DR이 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다른 DR을 서로 복합해서 사용하는 것도 역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DR이란 것이 가지고 있는 것부터 유지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 DR을 전환하는 것까지 많은 비용이 들지만은 서비스형 DR, 아크로니스와 함께 하신다면 비용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아크로니스의 클라우드 백업과 재해복구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제 제한하실 수 있도록 제한 패키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클라우드 백업에 대한 제한을 가지고 백업에 대한 복구 및 재난 테스트 등을 하지 않는 고객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아크로니스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는 VM만 있으면 간단히 백업본이 제대로 복구되는지 검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DR의 경우 많은 투자 비용이 발생하지만 아크로니스 DR은 백업본을 DR로 전환할 수 있기에 비용도 굉장히 저렴하고 DR에 대한 어떤 대응이나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제안해 드리는 기본 패키지는 16V코어에 256기가 용량의 1시간 정도 DR을 구성을 했을 경우에, 그리고 전환을 해서 테스트를 하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한 월 10만원대에 고객분들에게 제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클라우드 백업을 가지고서 저희가 재해복구를 하실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패키지를 제안을 해드렸습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IT 인프라나 자원이 공격을 받거나 손상을 입더라도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네, 정답은 사이버 보건력입니다. 정답자는 웨비나 종료 전에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열심히 이야기를 하다 보니 벌써 마지막 주제가 되었습니다. 요즘 고객사를 방문하다 보니 M365나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많이 사용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이제 클라우드에 대한 앱, SaaS 서비스에 대한 사용이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고, 이제는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클라우드로 이제 업무를 하시다 보니까 데이터 관리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객분들이 여기서 이제 간과를 하시면 안 되는 내용이, 문제가 이제 MS나 구글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벤더는 공유 책임 모델에 기반한 약관을 내세워서 사용자의 데이터 보호 책임을 전부 사용자로 지정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근데 클라우드 앱에 데이터가 다 있는데 왜 백업을 해야 하는 거죠? 네, 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들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먼저 보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시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다가 백업 데이터를 손실하게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사용자의 실수로 인한 삭제가 되겠습니다. 실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단하죠. 그냥 우리가 쓰다가 클릭을 잘못할 수도 있고, 깜빡 잊고 저장을 안 할 수도 있고, 또는 예상치 못하게 이제 잘못 덮어 쓰는 경우에 이제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잘못된 권한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데이터를 100일 동안 저장하도록 설정을 했는데 실수로 30일만 저장하도록 바꿨을 때 나머지 70일의 데이터가 날아가게 돼버리는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악의적인 직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회사에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든 피해를 입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일부러 이렇게 지워버리는 경우에도 사실 이제 백업 데이터가 없다라면 이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퇴사하는 직원이 퇴사하는 과정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삭제하겠다라고 한다라면 이제 이렇게 인수인계가 되지 못해서 데이터가 결국 날아가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현재를 이렇게 대퇴사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직과 퇴사가 굉장히 빈번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퇴사자들이 본인이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제대로 인수인계 해주지 않고 삭제한 채로 떠남으로써 이 데이터가 손실되고 이 데이터의 손실은 결국 기업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는 현재의 상황인 것이죠. 이게 거의 절반의 기업들이 제대로 된 이제 인수인계 과정에서 이제 데이터가 제대로 전달받지 못함으로써 이제 경제적 손실을 얻고 있으며 이제 이게 실제로 약 10% 정도는 이제 기술 자원이라는 것이죠. 이제 기술을 아예 기업들이 잃어버리면서 이런 막대한 이제 경제적 손실을 얻는다라는 뜻입니다. 뭐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게 되면 이제 퇴사하는 직원은 보통 이제 모든 데이터를 주고 갈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그 데이터에는 내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데이터가 있고 업무 외 데이터도 있다 보니까는 괜히 불편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 모든 데이터를 뭐 삭제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생각하기에 뭐 인수인계 되어야 할 대상이다라는 것만 전달해 주지만은 이러한 데이터는 실제로 인수인계 과정 속에서는 이제 더 이상의 데이터가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뭐 즉 이제 퇴사자와 그 인수인계를 받을 대상이 서로가 어떤 데이터를 인수인계 해줘야 되는지를 모르게 되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데이터 손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데이터 보관 역시도 결국 비용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업의 일반적인 이제 뭐 보안 정책에 따라서 데이터를 5년이나 또는 그 이상의 10년 이상을 저장해야 되는 것은 뭐 가장 보편적인 일상일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 자체가 데이터의 용량이 크게 늘어나고 그 크게 늘어난 용량에 따라 별도의 가금을 해야 되는 구조인 것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뭐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제 라이선스당 주는 뭐 용량 같은 경우에는 뭐 많아봐야 100기가 또는 뭐 해봐 200, 300, 1테라까지 줄 수도 있지만은 이 용량으로는 5년이나 10년 이상의 데이터를 저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결국 추가 가금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퇴사자나 사람의 실수 등으로 잃어버린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 데이터의 용량을 줄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서 바로 아크로니스의 M365 백업이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선 이 아크로니스 백업의 기능을 살펴보게 되시면은 첫 번째로 이제 에이전트가 필요하지 않는 간단한 연동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뭐 별도의 에이전트를 설치할 필요 없이 아크로니스 콘솔에 이제 M365의 관리자 계정만 로그인 해주면 연동이 마무리가 되는 매우 간단한 구조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몇 초 만에 개별 복원이 가능하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전체 메일을 복구할 수도 있지만은 내가 필요한 메일을 선택해서 그 선택된 메일만을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빠른 백업 검색 기능이 있습니다. 이 말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백업 데이터 그 자체에서 우리가 메일 사서함을 그대로 들여다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중에서 내가 필요한 메일을 선택해서 찾게 되면 메일에 미리 보기도 가능하고 첨부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 이 메일을 다른 메일로 포워딩 할 수 있는 기능까지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죠. 뭐 그뿐 아니라 키워드나 날짜 검색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메일을 검색을 통해서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기능까지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크로니스의 M365 백업을 통해서 퇴사 과정에서 손실하는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전체 메일을 복구할 수도 있고 개별 메일을 복구할 수도 있다라고 제가 했었는데 이제 그뿐 아니라 퇴사자의 메일을 이제 인수인계 받을 그 대상의 메일함으로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 기능까지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인수인계가 이루어질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뭐 퇴사자와 그런 인수인계 받을 대상 간에 제대로 자료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퇴사자가 이제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고 떠났다고 해도 퇴사자의 백업 데이터는 그대로 존재하고
그렇게 되면 그 퇴사자의 이제 메일에서 인수인계에 필요한 메일을 뭐 개별적으로 선택해 복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되면은 굳이 퇴사자에게 나중에 따로 뭐 혹시 이 데이터는 공유가 가능하냐, 뭐 왜 데이터 백업 왜 인수인계를 안 해줬냐, 뭐 굳이 따질 필요도 없이 내가 필요한 데이터만 찾아서 복구하면 되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에 이제 증가하는 데이터 보관료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역시 아크로니스의 M365 백업이 대안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아크로니스가 왜 대안이 될 수 있냐라고 하시면은 이제 라이선스 정책에 따라 가능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크로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 용량과는 무관하게 오직 이제 사용하는 유저 수에 따라서만 이제 비용이 청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극단적인 경우를 하나 보시면은 뭐 한 유저가 있고 이 유저가 10테라의 용량을 쓰더라고 하더라도 오직 유저 하나에 대한 가급만 하면 되기 때문에 용량을 무제한으로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기존에 그냥 M365 자체에서 저장해 놓은 이제 뭐 메일 데이터나 팀즈, 원드라이브 같은 이 항목을 이제 아크로니스 데이터 센터에 백업해 두고 M365 자체에는 이제 이 데이터를 그냥 삭제해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데이터가 삭제되어 용량이 줄기 때문에 비용을 줄일 수가 있고, 만약에 그 데이터가 실제로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아크로니스를 통해서 이제 꺼내 쓸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M365 데이터를 보호하고 이제 저장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제 클라우드 공급자는 데이터에 관련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라는 것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지키는 것은 이제 철저히 사용자의 몫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현재 대퇴사 시대에서 이렇게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손실되는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 현재의 이 인수인계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서로가 퇴사자와 인수인계 받을 대상이 어떠한 데이터가 인수인계 되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결국 데이터를 손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이 현재에서 이제 M365를 어떻게 보호하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5년, 10년 이상 보관해야 되는 데이터가 생김으로써 데이터 보관 비용이 막대하게 증가하더라. 이 데이터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아크로니스의 백업이 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유저 수에 따라 용량은 무관하게 가급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기존의 데이터를 그냥 백업을 해두고 M365에서는 삭제함으로써 데이터를 줄이고 그 비용을 줄일 수 있게 가져갈 수 있으며, 퇴사자가 제대로 인수인계를 해주던 안 해주던 또는 이제 모든 자료를 지우고 떠나더라도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백업 데이터를 통해서 필요한 자료를 선택적으로 복구할 수 있는 이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 M365를 통해서 이제 적절하게 이제 데이터 보호와 비용의 절감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자면 M365나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데이터 보호를 위한 전용 솔루션이 필요한 이유는 퇴사자 관리, 보관 주기, 사용자의 실수로 인한 데이터의 삭제 또는 운영을 하시다 보면 사이트 마이그레이션 및 관리 운영을 위한 이유로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크로니스는 M365나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보호할 경우 가장 큰 장점으로는 저장소에 대한 무제한, 데이터 복구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크로니스의 장점이 10분 반영된 M365나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보호용 제한 패키지를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공유 책임 모델에서 SaaS 서비스의 데이터에 대한 관리 및 백업은 고객의 책임입니다. 또한 퇴사자 및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해서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 또는 보관하는 프로세스 역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원드라이브나 구글 드라이브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은 공유의 개념이지 백업의 개념은 아닙니다. 따라서 랜섬웨어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운영을 하시다 보면 테넌트의 이전이나 데이터 이관 등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크로니스의 백업 서비스가 줄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비용 또한 굉장히 저렴해서 무제한의 데이터 저장소를 제공을 하고 복구 시에 발생하는 아웃바운드 트래픽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드리는 패키지 가격은
사용자당 월 3,000원대 가격으로 무제한 데이터 저장 및 복구가 가능합니다. 구글의 경우에는 현재는 이제 팀 드라이브는 별도의 용량 산정이 필요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이제 무제한 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에 가격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제한 패키지를 통해서 클라우드 기반의 MSP 비즈니스를 시작을 해보시고 연금처럼 매출도 꼬박꼬박 챙겨 가실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기반을 만드실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클라우드의 공유 책임 모델 또는 책임 공유 모델에서 데이터 관리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규정할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정답은 사용자입니다. 정답자는 웨비나 종료 전에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아크로니스의 클라우드 사스 기반의 통합 보안 서비스를 활용한 3가지 제한 패키지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랜섬웨어 보안 및 백업 서비스는 월 5만원대부터, 클라우드 백업 및 재복구 서비스는 월 10만원대부터, M365 구글 워크스페이스 데이터 보호 서비스는 월 3,000원대, 월 2,000원대부터 가능합니다. 고객 제한 패키지 바로 활용해보세요. 에티버스와 아크로니스가 기사의 파트너가 되어 A부터 Z까지 가이드 해드리겠습니다. 파트너십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적극적으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